좋아. 자, 오늘은 실리콘2를 설명드리려고 하기 전에 코스닥 코스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400분짜리라는 얘기는 뭔지 아시겠죠? 오늘 하루에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의 내용은 자, 여기서부터 스타팅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체킹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스타팅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걱정에서 스타팅을 했는데 코스닥 아래로 빠졌습니다. 한번. 그쵸? 두 번째 또 빠졌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리꽂고 내려간 거. 9시 반. 그쵸? 그리고 다시 10시 되니까 슬슬 올라가서 희망을 가집니다. 그쵸? 언제? 11시쯤에. 그래 놓고 다시 어떻게 되죠? 점심 먹을 때쯤 돼서 공포를 줍니다. 그쵸? 9시 반에 공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더 아래로 빠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시 반에 인간의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타이밍에 2시 46분쯤 돼서 더 저점으로 만들고 다시 위에서도 어느 정도를 하냐? 종가 베팅으로 다시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말로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자, 공포로 시작. 희망을 갖다가 다시 공포를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다가 절망을 주고 절망에서 나락을 보내고 나락에서 지옥을 보낸 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 마지막에 안도의 숨을 쉴 때조차 다시 한번 걱정으로 끝. 자, 요약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공포로 시작해서 희망을 갖다가 다시 공포를 가지고, 자, 공포로 시작했죠. 희망을 가지다가 다시 공포를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공포를 가지고, 그쵸? 그리고 다시 이렇게 희망을 가지다가 공포를 살짝 주는 척하다 희망을 줘서 완전 이때 희망을 가져요. 그쵸? 그러다가 출렁출렁 하면서 밥 먹을 때 절망을 줘요. 그쵸? 절망은 다시 여기죠. 원점. 그리고 나서 그 절망에서 나락으로 보내죠. 나락에서 다시 지옥까지 보내버리죠. 그 다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거는 거의 끝나는 2시 46분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종일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하루 종일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쵸? 마지막에 안도의 숨을 쉬었죠. 조금. 다시 한번 종가에서조차도 떨궈버렸다고요. 그쵸?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자, 이 썸네일 부분을 제가 저장을 해 드릴게요. 속도를 빠르지 않게 해야지 여러분이 또 이해도도 빠르고 편하죠. 그쵸? 네. 여러분이 공포를 가지다가 결국 더 나락으로 갔습니다. 그쵸? 왜 저래 됐지? 맞는데. 아, 잘못됐네. 자, 이렇게. 자, 이게 코스닥의 그림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이제 종목으로 봐야죠. 자, 종목. 업종 말고 종목으로 볼게요. 자, 실리콘2 어땠었냐면, 자, 잔고하고 체결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쵸? 언제 특히 했는지 타이밍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주가가 이제 상승할 때 대부분 주식을 하시죠. 그쵸? 그럼 보통 오늘 하루로 치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 사십니다. 그쵸? 근데 이때 살 수 없는 이유가 불안한 징조가 많이 보여가지고 이 주식에 많이 당한 사람 이때 잘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때 샀다고 치면 절망을 주죠. 그쵸?
그럼 대부분 이때 많이 털었을 거예요. 그쵸? 도망을 많이 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나서 다시 오르면 주식을 사겠죠. 그쵸? 다시 공포를 주죠. 다시 주식을 사죠. 공포를 주죠. 자, 이때쯤 되면은 거의 물려서 기다릴 겁니다. 그쵸? 상한가 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갑자기 떨궈버리죠. 자, 이렇게 떨궈버렸을 때 모두들 혼비백산을 하는 곳이 어딘지 보세요. 241선 아래로 떨궈버리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매매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사람마다 정답은 없습니다. 뭐 수액으로 했기 때문에 끽해봤자 400주 정도? 419주 정도 샀다 팔았는데, 자, 이때 저희 전략이 뭐였냐면 여기서 저는 빠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너무 안 좋았죠.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와서 아래로 떨굴 거다. 그럼 이건 악의적으로 떨구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여기서 떨어지면 고통을 받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241선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걸 이격도라고 설명합니다. 그쵸? 이격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차트가 갑자기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팽창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격도가 벌어지죠. 그럼 여러분은 보통 21선, 61선, 121선까지는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그쵸? 근데 241선까지 뚫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무조건 손절칠 겁니다. 그쵸? 그럼 저는 기준을 잡았죠. 1, 2 하고 내렸죠. 그럼 전 어디서 사야 되죠? 네, 한 요맘때 사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떨어질 때 세팅을 했죠. 자, 요맘때 3,300원의 라인을 하나 잡아놨죠. 그건 이 음봉입니다. 그쵸? 이 음봉 빠진 음봉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3,220원에 제가 걸어놓은 건 241선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치고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240원보다 20원 더 싼 3,220원에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세팅 값을. 그쵸? 그래서 착착 체결되고 나니까 얘네 둘이 평균을 계산해 봤거든요. 3,240원이 됩니다. 그쵸? 3,240원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당시에 이평선보다 조금 더 싼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더도 말고 어디에서 팔겠다고 바로 결론을 지었냐면요. 여기서 얘네 둘의 평균을 낸 가격에서 3,240원에 제가 샀죠. 그럼 차트 선으로 제가 그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선이 됩니다. 그쵸? 요 선이 되니까 저의 위치는 지금 여기가 되잖아요. 평단가.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이걸 다 뚫고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세력이라면 어디서 찍어 누를 것 같냐면 요 음봉의 꼴이 보이시죠? 여기 선 정도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꼬리에 잘 안 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 롱바디 음봉 두 번째 거에서 끝에 닿게 해서 3,300원에 매도를 걸어놨죠. 두 개 다. 그쵸? 그래서 419주를 3,300원에 매도를 친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익이 났고요. 물론 더 높은 구간은 어떻게 됐냐면 자, 이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이 어디까지가 끝이었냐면은요. 3,320원이 안 된 3,319원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3,310원 정도에서 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체결된 것보다 10원은 더 높아요. 그쵸? 제가 고점을 찾아내진 못했지만 단타적으로는 그래도 이거 이후로 다시 또 이래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또 떨어진 다음에 또 사야 되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수가 밀어내리는 힘이 세기 때문에 241선이 지났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241선에서 한번 공보를 느끼고 이 위를 다시 한번 안 주게끔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빠질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내일도 만약 지수가 안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저는 계산했을 때 자, 여기서 저는 요 선을 뚫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야 되는 선은 대략적으로 한 이쯤. 그런데 여기에선 아니니까 저는 3,080원 정도로 세팅을 예약을 해놨죠. 그쵸? 물론 사지진 않았습니다. 왜? 요런 선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죠. 요게 발생하고 나면 여기에서 반등으로 해서 저는 떨어진 구간에 요만큼만 또 수익을 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120에서 한 200 정도를
단타를 칠 수 있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단타를 침으로 인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런 걸 여러 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실험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 성향 자체는 어차피 이렇게 일봉상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테스팅 작업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런 연습도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항상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차트를 자꾸 이렇게 분석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아, 지금 주식쟁이가 하는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결국 차트라는 게 올라가다가 지수가 안 좋을 때나 혹은 어떤 의도가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흔들 때 흔드는데 어느 기준점과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요런적 측면으로 하시면은 여러분 이 실리콘2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사서 수익을 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겨우 저거 수익 먹으려고 저렇게 샀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투자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제가 단타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평선을 보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쵸? 뭐 당연히 이 아래에서 사서 이렇게 수익 내면 좋아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늘 해왔습니다. 일봉상으로 말하면 항상 압착을 해가지고 먼 미래를 보시고 대략적으로 여기서 긴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쵸? 다른 데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계좌가 워낙 저는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지금 연습용 이런 계좌에서 여기 단타 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존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점으로 들어왔을 때 사시면 좋다고. 무상증자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저는 몰라요.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운이 좋으면 만나는 거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타이밍이 날 때마다 이렇게 단타를 어떻게 하면 칠 수 있는지 혹은 일봉적 측면으로 해서 어떻게 사면 좋은지 이런 걸 연구하시라는 거죠. 그냥 호가창 보고 무조건 좋아가지고 달려들었다가는 죽는 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이 달려들어봤자 호가창이 갑자기 망가지면서 여러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끝장나는 겁니다. 그쵸? 한순간에 크게 돈 잃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봐도 간단히 봐도 이 고점 대비 위치에서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빠졌을 때 공포 느껴서 손절 치신 분들은 손실률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상한가 갈 거란 기대감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자했을 텐데 그럼 이게 손실률이 8.41%거든요. 절대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쵸? 이미 불타기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을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단타 칠 때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차트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신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지금 호가창 보고 투자하는 방식은 정말 불나방 방식이라서 언젠가는 크게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움직인다고 하면 그나마 확률적으로 물렸다고 해도 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일봉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 실리콘2는 이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빠졌다고 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거죠.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엄청나게 밀렸다고 해도요. 결국 이게 지수가 좋았다면 상한가를 갈 수 있었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나리오 작성을 자꾸 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많이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어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